한때 다이어트에 관해 무척 많은 실패를 경험한 수연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녀는 식단 조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매번 극단적인 방법이나 유행하는 다이어트법에 끌려다니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오랜만에 친구 민지를 만나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민지는 알고 보니 몇 달 만에 체중을 건강하게 감량하고 있었고 수연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지 알고 싶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본인이 했던 식단 조절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막연하게 식사를 줄이기보다는 영양소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먹으려고 했어.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 민지가 설명하기를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계산한 후 이를 3끼의 식사로 나누고 각 끼니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히 배분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민지는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덧붙였다. 그리고 절대 배고픔을 너무 오래 참으면 안 돼. 배가 고프면 오히려 폭식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럼 원래 계획에 어긋나게 되니까 대신 배가 조금 출출할 땐 아몬드나 요거트를 조금씩 먹었어. 단, 양을 측정해서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했지.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민지는 강조했다. 수연은 민지가 제안한 방법이 그다지 힘들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첫 주에는 식단을 기록하면서 일단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의 양과 질을 파악했다.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는 민지가 언급했던 영양소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고 그 사이사이에 과식을 방지하기 위해 작은 간식을 두어둠으로써 배고픔을 조절했다. 하지만 중간에 위기도 있었다. 회식이나 친구들과의 약속 때마다 평소 식단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때 민지가 알려준 또 다른 기술이 빛을 발했다. 특별한 날엔 스스로의 식단을 너무 엄격히 관리하기보다는 그날 먹은 것을 적고 다음날 한 끼를 조금 줄여서 균형을 맞추면 되는 거야. 이 조언 덕분에 수연은 회식 이후에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다. 몇 달이 흘러 수연은 드디어 민지를 다시 만났을 때 조금은 홀가분해진 몸과 마음으로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네, 덕분에 나도 드디어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 같아. 변화를 위한 작은 단계들이 이렇게 큰 효과를 주다니 정말 몰랐어. 이처럼 수연과 민지의 이야기는 안전한 다이어트를 원하는 다른 이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선 지속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남기면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한 마을의 수면 부족으로 고민하던 한 청년 지훈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매일같이 피곤함에 시달리며 어떻게 하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여행객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방문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오랫동안 여러 곳을 여행하며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쌓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은 노인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노인은 먼저 자신의 하루 일과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지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과를 쭉 설명했고 노인은 그 일과 속에서 수면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매일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저녁 식사 후에는 커피를 마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노인은 첫 번째로 자기 전 최소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멈출 것을 권했습니다. 이는 뇌의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여 자연스럽게 잠드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은 지훈에게 카페인 섭취를 줄일 것을 조언했습니다. 저녁 시간 카페인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숙면을 방해하므로 적어도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는 가벼운 것으로 하고 배가 고플 경우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마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은 잘못된 수면 자세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주로 엎드려 자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는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어 몸의 긴장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옆으로 자거나 천장을 보고 자는 자세가 더 편안하고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주말에도 적용되며 한번 패턴이 잡히면 자연스럽게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지훈은 노인의 조언을 하나하나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으나 모니터를 거실에 두고 방으로 가져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카페인 대신 허브차를 마시게 되면서 저녁에도 훨씬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면 자세를 찾고 일주일이 지나자 그의 수면의 질은 확연히 좋아졌음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지우는 수면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그것이 자신의 하루를 얼마나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객 노인의 조언은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지우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마을의 수면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실천하며 지우는 이솝 우화처럼 중요한 삶의 교훈을 몸소 실천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적 건강을 최초로 발견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장수마을이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소화기 건강에 대한 지혜가 뛰어났다. 그들의 비밀은 바로 음식 선택에 있었다. 마을 중에서도 가장 현명한 노인이었던 할머니 김씨는 음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소화기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다양한 음식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오랜 연구 끝에 장수 마을의 사람들은 소화기 건강을 위한 음식 선택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발전시켰다. 첫 번째 원칙은 자연 그대로였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식재료를 먹는 것이 소화기에 가장 좋다는 것이 할머니 김씨의 신념이었다. 그녀는 특히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추천하곤 했는데 이들은 자체적으로 소화를 돕는 효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두 번째 원칙은 발효식품의 지혜였다. 김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맞춰주어 건강한 소화를 돕는다. 장수 마을의 사람들은 아침마다 발효 음식을 마치 이엘릭시어처럼 소중히 여겨 섭취하곤 했다. 특히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은 그들의 하루를 활력 있게 시작하게 해주는 중요한 음식이었다. 세 번째 원칙은 적절한 수분 섭취였다. 소화기는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식사 전후로 항상 따뜻한 물을 마셨고 허브차를 즐기며 수분을 보충했다. 소화가 부드럽게 되는 것을 체험한 이들은 그 효과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또한 네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균형 잡힌 식사였다. 장수 마을의 식사는 항상 다양한 식재료로 구성되었으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적절한 비율로 배치되었다. 그들은 매 끼니 균형 잡힌 영양가를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식사 시간을 즐거운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원칙은 천천히 즐기며 먹기였다. 급하게 먹는 것은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장수 마을 사람들은 항상 천천히 식사하며 음식의 맛과 향을 즐겼다. 이런 식사 습관은 소화 효율을 높이고 더 나아가 마음의 평온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장수 마을에서는 음식 선택과 관련된 5가지 원칙을 통해 소화기 건강을 유지했고 그 결과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결을 전수받은 이들은 현대의 과학이 인정한 건강 비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소화기 건강을 위한 음식 선택 요령은 사실 알고 보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저 작은 습관의 변화와 열린 마음이 있다면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나는 계속되는 감기와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무리 잠을 푹 자도 비타민을 챙겨 먹어도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되면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습관을 들였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자 몸이 더 개운하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두 번째로 신경 쓴 것은 식단이었다. 면역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아침마다 견과류, 제철 과일, 채소를 신경 써서 챙겨 먹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인 오렌지나 키위를 많이 섭취했다. 그리고 요거트도 꾸준히 먹으며 장 건강을 챙겼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다는 말을 떠올리면서 하루에 한 컵씩은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다. 세 번째로는 운동이었다. 처음에는 운동하는 것이 귀찮았지만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했다. 하루 15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다 보니 점차 운동이 재미있어졌다. 그래서 매일 저녁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헬스장에서 요가 수업에 참가하면서 몸을 움직였다.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또한 정신건강도 무시할 수 없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했기 때문에 명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명사가 뭔지 몰랐지만 유튜브에서 명상 가이드를 찾아 따라하면서 하루 10분씩 집중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차분해지니 일상의 소소한 행복도 더 잘 느껴졌다. 아울러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빼놓을 수 없었다.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병을 항상 옆에 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는 것이 면역력 증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소한 변화들을 일상에 도입한 후 내 몸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감기에 걸리는 빈도도 줄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도 줄어들었다.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오히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내 삶의 질을 바꾸어 놓았고 그로 인해 내 건강도 점점 더 좋아졌다.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면역력은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